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최근 정말 극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였던 울프스피드에 관한 겁니다. 파산보고 신청한 기업 주가가 갑자기 폭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. 네, 자료 보니까 2025년 7월 초였어요. 특히 새로운 최고 재무 책임자 CFO라고 하죠. 이 CFO 임명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아주 크게 반응했습니다.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이 현상의 원인부터 배경, 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점들까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먼저 제일 궁금한 건데요. 아니, 파산 절차 중인데 주가가 2배 넘게 뛰었다는 거잖아요. 이게 그 신임 CFO 영입 소식, 그거 하나 때문이었을까요? 그레고르 반 이숨이라는 분, 반도체 업계 베테랑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영향이 컸나요? 네, 표면적으로는 그 소식이 방아쇠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새 이모 났다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. 특히 챕터 11, 그러니까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 이런 인물이 온다는 건 투자자들한테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온 거죠. 아, 다른 의미라면요? 그러니까 이 반이숨이라는 사람이 가진 경험이나 평판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걸로 이 사람이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고 이 복잡한 파산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회사를 살려낼 수 있겠다. 이런 강한 기대감. 아하, 기대감이군요. 네, 바로 그 기대 심리가 월요일, 화요일 주가를 그렇게 확 끌어올린 겁니다. 근데 이게 뭐랄까 실적이 좋아졌다거나 그런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단기적인 심리죠. 기대 심리만으로 그렇게까지 오른다는 게 참... 근데 그 배경에는 6월 말에 이미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아주 심각한 사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이 챕터 11이라는 거, 이게 구체적으로 기준 주주들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?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챕터 11은 일단 기업이 당장 망하는 건 아니고 법원 감독 아래서 빚을 좀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을 시도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기존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. 안 좋은 소식이요? 네,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 과정에서 보통 채권자들 빚을 먼저 갚아주거든요. 그리고 나면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지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. 이걸 희석된다고 표현하죠.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는 파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기존 주주들이 갖게 될 새 회사 지분이 고작 3%에서 5% 정도?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분석까지 나왔어요. 네. 3에서 5%요? 와, 네, 그러니까 지금 가진 주식 가치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위험이 있는 거죠. 이야, 정말 엄청난 리스크네요. 그런 근본적인 위험이 있는데도 주가가 폭등했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 CFO 기대감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? 혹시 기술적인 요인 같은 거요? 쇼트 스퀴즈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? 네,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파산 절차 들어간 회사 주식은 당연히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공매도,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죠. 그런 투자가 많아요. 그렇죠.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. 맞습니다.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CFO 영입 같은 뉴스가 딱 터지면서 주가가 확 오르니까 이 공매도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막 급하게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. 아, 손실을 막으려고요? 네, 이걸 이제 쇼트 스퀴즈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막 사들이니까 매수세가 더 붙어서 주가가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이 같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CFO 영입이라는 불시에 쇼트 스퀴즈라는 기름이 부어진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아주 단기적인 급등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 회사 괜찮아질까요? 전망은 여전히 굉장히 불투명하고 위험 요소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. 우선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뉴욕증권거래소, NYSE 상장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상장 폐지요. 네. 규정상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은 퇴출될 수 있거든요. 만약 상장 폐지되면 이제 장외시장, OTC 마켓이라고 하죠. 거기서 거래될 수는 있는데 거긴 거래량도 훨씬 적고 유동성이 확 떨어져서 가격이 더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설령 신임 CF가 능력을 발휘해서 구조조정에 성공한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건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. 3에서 5% 지분 가치가 지금 주가를 설명하긴 어렵죠. 그렇군요.
게다가 이 전력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원래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. 기술 개발하고 설비 투자하고 과연 이 회사가 파산 절차 후에 다시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지 이건 아직 정말 큰 물음표입니다. 아, 들어보니까 정말 상황이 복잡하네요.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울프스피드의 최근 주가 급등은 반도체 베테랑 CFO 영입에 대한 어떤 희망, 그리고 쇼트 스퀴즈 같은 기술적 요인이 합쳐진 단기 현상이었다. 하지만 그 뒤에는 챕터 11 파산 절차라는 현실,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엄청나게 희석될 위험, 또 상장 폐지 가능성 같은 아주 냉혹한 현실이 버티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딱 그거예요. 어떻게 보면 희망과 현실이 아주 극단적으로 부딪힌 거죠.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파산이라는 현실 앞에서 막 요동을 친 겁니다. 그래서 뭐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기보다는 앞으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실제로 어떻게 해나가는지, 재무 상태가 정말로 나아지는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. 지금 상황은 분명히 투자자에게는 아주 높은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에요. 네, 오늘 분석 덕분에 울프스피드를 둘러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맥락이 훨씬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? 이렇게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또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막 뒤엉켜서 극단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상황을 보고 또 판단해야 할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